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목요일 기준에서는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이 쏠린 영향이에요. 수급이 어디 쪽으로 쏠렸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쏠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 구간을 거치잖아요. 그럼 올라가는데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 매물대를 다 먹어가면서 올려가야 돼요. 그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62평까지는 V자 반등급의 반등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건 두산 에너빌리티도 모두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62평을 수렴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 수, 목 조정을 조금 받았죠. 물론 여기서 보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5%까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다가 보합권까지 땡겨 올라오기는 했지만 장중에는 조정 구간이 있었고요. 여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언가 하락한 폭이 커지기는 했죠. 근데 그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딱 6월 달 한 중반 정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갈립니다. 일단 첫 번째 5월 달부터 여기 쭉 가서 한 달 반 정도 조정받았었던 6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 즉 SMR을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 결과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이때부터는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뭘 달고 봐야 되나요? 삼성전자를 같이 달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이때 6월 중순 이후부터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62평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여유롭게 볼게요. 올해 안에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을 굳이 잡아봐라. 지금인 것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올라가는 요 정도의 상황, 그리고 쭉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이었었던 요 정도의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AI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세 구간이 강하게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저가를 이 정도의 상황처럼 이렇게 낮춰갈 수가 없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도 조정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조정 폭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평상시의 상황이라면 하루에 막 7%씩 이렇게 빠지면 높은 변동성 구간이라고 볼 텐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졌을 때는 장중에 한 10%씩 빠지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 목요일자 기준에서 한 10%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변동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변동성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더라도 거의 한 3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비교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근데 반등은 정확하게 62평을 기점으로 한 30% 이상의 반등 구간이 발생을 했다.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62평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기술적인 문제고 기술 외적인 부분, 시장에 의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7월 달에 한국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조정 구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나스닥은 신고가 구간, 그리고
여기 S&P 500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뭐 한 이틀 3일 정도 조정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 조정 구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금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채권금리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채권금리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기업들, 여기서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죠. 여기서 자금 조달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빅테크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 조달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져서 엄청난 부담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AI 투자에 대해서 약간 지연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시작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건 금리 낮춰야 된답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바뀌었죠. 아직까지 금리가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한 차례 정도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채권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미국 재무부에서 만들고 있어요. 자, 요런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 미국 재무부 장기채 바이백 2배의 금리 급락. 밑에 보시면 30년물 19년 만에 최고치의 시장 개입 신호, 재정 물가 우려는 여전하다. 그러면 보세요.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되죠. 자금이 풀리는 거죠. 근데 이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바이백이라고 돼 있죠. 바이백은 양적 완화하고는 달라요. 전 개인적으로 양적 완화도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 얘기까지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바이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양적 완화하고 바이백은 한 가지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양적 완화는 연준에서 달러를 새롭게 찍어냅니다. 그럼 시중의 돈은 총 통화량이 늘어나죠. 그럼 당연히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상.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양적 완화를 시작했었던 09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는 물가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양적 완화 기준에서만 이해를 하면 새롭게 돈을 찍어서 채권을 매입한다.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금리가 낮아진다. 이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새롭게 달러를 찍어내지 않고 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관이 어디죠?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미국에서는 연준입니다. 자, 그러면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채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백을 합니다. 매입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관리하고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만약에 미국에서 채권 금리를 통제하지 못할 것 같았으면 S&P 500이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수요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25년 초반부터입니다. 이때 당시에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조정폭이 꽤 가팔랐어요. 여기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관세를 가지고 나와서 시장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락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는 하락이나 여기 25년 초반에 첫 번째 시세가 나왔었던 신고가를 만들면서 매물 소화 과정 중에 나왔었던 관세 관련된 문제나 미국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하락 구간이 나오는 건데, 미국에 대한 문제가 채권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하락 구간이 발생한 부분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고가부터 이 정도 한 14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전후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정을 받았었던 거고, 그 이후의 상황은 시장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걸 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도 평가치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7월달 조정이 왔었고 여기서 62평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즉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하락은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의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없고요. 여기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 둘의 모멘텀은 같아요.
AI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즉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비중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됐고 함께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이 26년 초반처럼, 즉 올해 초반처럼 한 종목만 콕 집어서 계속 보내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 한 종목만 콕 집어서 보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초도 그렇고요. 그리고 4월, 5월 한 중순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세를 냈었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HI,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새롭게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비중 관리를 하면서 종목을 확대시키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제주반도체 120% 수익 중 시장가 매도. 이 얘기를 언제 했느냐? 5월 28일 날 했습니다. 자, 그럼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급락한 이후에 일단 8월 20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삼성전자 10% 폭등, 하이닉스 13% 폭등 마감, 그리고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소각과 함께 급등, 삼성전자 동반 상승,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방향성이 같다. 그러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약간의 시간차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변칙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반등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발표, 최소 2배 규모로 증가하면서 미증시 안정화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등 재료가 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폭등 재료가 됐다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고,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는 기술적인 이유는, 근데 그 기술적인 이유와 모멘텀, 즉 이유는 같다는 겁니다. 어때요? 61평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여기 종목군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틀간의 조정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버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다. 즉 AI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조건 주도주 매매가 필요하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요. 이 모든 내용들, 최근에 수익 실현한 종목군들을 보면 여기 8월 14일 지난 금요일인데 삼성전기 45% 수익 중 시장가 매도, 그리고 바로 연결지어서 매매한 게 현대건설, 바로 매수했죠. 현대건설은 뭐예요? 원전 시공 쪽으로 인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시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 모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0606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세요. 실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았는지 다 찍혀 나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5월 28일 매도한 거 123%,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똑같이 공유된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대건설 이렇게 딱 쳐보면 정확하게 어떤 식이 나오죠? 40%대 수익 구간, 이 구간입니다. 올해 1, 2, 3, 4 이때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강했죠.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한 상황에서 현대건설도 같이 매매한 결과 어때요? 40%대 수익 구간, 50% 가까운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다시 잡았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번호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런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즉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비중 조절을 포함해서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를 여기 소통방에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